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도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도덕 4강 국가 구성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며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데,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국가는 국토 방위나 치안 유지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소극적 국가관과 교육, 의료 등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으로 나뉩니다. 소극적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과 빈부격차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적극적 국가관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요? 정의로운 국가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국민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모두 동등하게 혜택과 기회를 누리는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국민 각자가 기여한 정당한 몫을 얻는 정의, 갈등, 폭력, 전쟁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이 됩니다. 그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은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해야 하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환경보존의 의무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이 올바로 수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등 자발적 참여 자세도 가져야 하고요. 하지만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자유, 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며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정치, 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은 배척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는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분별력 있는 태도로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준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법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 규칙으로 강제성을 가집니다. 준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준법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동의론과 내가 국가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혜택론으로 나뉘고요.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폐지하거나 바꾸기 위해 공개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법에 저항하는 목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안 될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법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받는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적극적 국가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적극적 국가관이란 교육, 의료 등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1번,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소극적 국가 간에 관한 설명이죠. 2번, 국민들의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3번, 국가가 나서서 빈부격차를 조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국가가 개인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극적 국가관이므로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개인의 삶에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소극적 국가관에 관한 설명이죠. 5번,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보장과 안전보장에 한정된다. 이것도 소극적 국가관에 대한 설명이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중 평화에 해당하므로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중 평등에 해당하죠. 4번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중 복지에 해당합니다. 5번 구성원이 각자의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중 정의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애국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바람직한 애국심이란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보기 기억,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맞고요. 니은, 국토와 국민, 국가 정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국가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바람직한 애국심이란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며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 분별력 있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리을, 옳고 그름을 가려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맞죠? 미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수주의적 태도란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정치, 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은 배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소로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소로는 자신을 찾아온 세금 징수원에게 비도덕적인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반강제로 땅을 넘겨받은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서 국가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고 그는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자, 이것은 침략전쟁과 노예제도라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반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고 시민 불복종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것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증진하고자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한 것입니다. 2번,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반대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3번, 준법 정신이 부족하므로 시민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정의로운 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4번, 공익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공익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도덕 4강
국가 구성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